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거창은 유사 이래 수많은 국민들이 학교 근처에 몰래 유치한 교도소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수십 차례의 반대 집회와 피켓팅, 일주일간의 등교 거부와 상경 집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등으로 학교 앞 교도소 반대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거창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지역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의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운동, 남상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운동, 위천 크락시아 공장 반대운동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사업 시행 전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신설은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알리고 군정 질의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혜롭게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숨기고 변명하거나 국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 군민 서명부와 유치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3만 서명부는 2011년 사업 초기에 입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 우려와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보상비 부담 등으로 다른 곳을 찾으라는 법무부의 재고 요청이 있었으며 201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정아무개 담당 계장과 직원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군민 중 또 성인 100%, 다른 공문엔 성인 95% 찬성이라고 꾸민 3만 군민 서명부 유치 건의문을 보내어 입지 장소가 가진 문제들을 비켜갔습니다. 군민 서명부의 조작 실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거창군 담당자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한 상태입니다. 군민 서명부의 역할이 민원이 우려되는 학교 근처에 교도소가 신설되는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20일 동안 이루어진 3만 구민 서명부의 작성 과정과 역할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2011년 2월 14일부터 표 아무개 유치위원장 등 3인의 부위원장 이런 유치위원회 결성 과정 및 활동 과정, 유치위원회 결성되기 며칠 전 2월 9일 이장단 모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거창군의 주민 동의나 부지 선정에서 부지 매입 실시 설계 건축을 위탁했는데 군 행정이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그럴듯한 법조타운으로 추진했고 천억 경제 효과와 1000명의 인구 유입 등 지역에 좋은 결과만 미치는 것으로 과대포장하고 법조타운이라 하면서 서명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심각한 전례가 됩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등이 심각해지고 골이 깊이 패이는데도 거창군은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도 하지 않아 더 혼란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반대 측에서는 시읒 신문사의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바 있으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 신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모름 10, 찬성 30, 반대 60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입지 찬반은 반대 비중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거창군이 사전에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축소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담당 실무자의 업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공직사회 풍토도 한 원인입니다. 사전에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게 되면 반대가 불보듯하니 알아채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의외로 많으며 국책 사업을 앞두고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나주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상세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왜 이제 알았는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투표용지만 투표함에 넣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의 잘못도 있고 한 정당이 수십 년간 한 지역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알리고 추진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군수는 잘 모르는 국민에게는 법조타운으로 말하며 좋은 시설이라고 말하고 약간 아는 국민들에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끝났다고 체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125차례 언론에 알리고 무수히 설명했다고 하는데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 언론사의 찬반 관련 보도 비중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찬성 일변도의 편향적인 보도로 일관하는 몇몇 지역 신문들에다 며칠 전 시신문은 읍내 가게 출입문마다 뿌려졌습니다. 공동 추진위원장 5인 중 지역 언론인이 2명이나 됩니다. 또 군수나 국회의원이 잘못 판단하더라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구조라면 직언할 수 있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보다 결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환경에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보신주의나 무사한 일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도소 업무를 5년째 계속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나 의회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수장으로서 두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S2급이나 경제사범을 수용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데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사범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상식편을 보면 경제사범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사범이 정확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지 알려줍니다. 날로 대형화, 조직화, 진흥화되어가는 경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조항 위반과 사기공갈 횡령 배임 5억 이상의 국외 재산 도피 1천만 원 이상의 수재, 사금융 알선 등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제사범이라도 1km 가까이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간다고 하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등교 거부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교 거부가 끝나기 무섭게 군수가 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군정을 책임지는 군의 수장으로서 사과 표명도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등교 거부라는 결단을 내린 학부모들의 상황이나 심정을 더 자극하는 법조타운이라는 말을
6회나 쓰는 넌센스 같은 회견이었습니다. 관광버스 18대로 학생 포함 600여 명의 군민들이 새벽밥을 먹고 늦은 밤에 천리길을 왕복하고 돌아왔는데도 군수는 물론 교육장조차 나와보지 않는 것은 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군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동 장래의 1차적 책임은 부모가 지고 아동의 교육 환경의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판단하는 것인데 아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악성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4조에는 1항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항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항을 보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으며 당사국, 즉 정부가 존중하라는 것이며 이 정부는 바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교육당국까지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시위 중인 학부모들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대화하는 포항시장, 등교 거부 하루 만에 승마장 건설 중단 선언한 포항시장, 등교 거부 6일 만에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의회, 등교 거부 7일째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시장이 있습니다. 거창 지역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막은 사람은 학부모들이 아니라 바로 거창 교육장이며 군수입니다. 법무부에게 거창이란 무엇일까요? 분당은 시위 하루 만에 보호관찰소 백지화 선언하고 법무부에 항의하러 힘들게 상경한 거창 주민에겐 도리어 호통치고 일주일 수업 거부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과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번째, 군민의 얘기는 듣지 않고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댄다는 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0월 1일 국제뉴스에서는 박선규 영월 군수가 한 강의에서 2011년 2월 건립된 영월 교도소 건립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민들의 갈등 극복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영월군은 교도소 건립 추진 당시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 이민지 훼손, 도심에서 2.5km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주민 반대가 많았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나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추가 유치를 요구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며 거창군 법조타운 건립도 지금 일부 주민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법조타운이 거창에 큰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영월군은 강 건너 외곽으로 학교와도 2.5km 이상 떨어져 있고 석탄 남리화 정책으로 광산 인구와 경제 규모가 5분의 1로 급격히 줄고 있어 교도소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절박한 여건이었습니다. 거창군은 읍내 17개교 학생이 교도소와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과도한 토지보상비와 국세 낭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타 교도소의 토지보상비와 비교해보면 상주교도소는 3만 평에 22억 원, 전주교도소는 6만 평에 65억 원, 장흥교도소는 5만 평에 13억 원, 거창구는 6만 평에 약 210억 원입니다. 외곽의 값싼 땅도 많은데 평당 50만 원 가까이 비싼 읍내 땅에 꼭 입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거창 교도소 유치를 6대 군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의사록을 뒤져도 승인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승인한 일시와 장소, 몇 차 무슨 회의에서 승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규 군수입니다. 평소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학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법조타원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이 해결되고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일인지 객관적이고 대승적인 차원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이홍희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 내용이 있어서 중복되는 답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법조타원 입지, 추진 과정, 여론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만 국민서명부와 유치위원회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재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11년 4월 21일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실무진이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5월 18일 날 법무부에서 현장 방문 결과 공문에는 거주지역 여건 및 도시기반 설치는 양호하나 지작물이 많아 한센인 이전 보상 등 예산이 가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지 선정의 최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7월 8일 날 2011년 7월 8일 날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성산마을 일대로 교정시설 설치 장소를 확정을 하였고 2011년 7월 22일 교정시설을 본 위치의 신축 계획을 우리 군의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 공문이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5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직원 출장 결과 보고서에 관련한 사실관계도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 시 경상남도 담당 계장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내와 가까워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한시엔 이주 대책에 대한 협의 유무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지역 주민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남쪽 완천 녹지를 통해 교정시설 차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서 거창공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성산마을과는 충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에 현대 대경 주공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남측 완전 녹지를 통해서 교정시설 차폐와 관련하여서는 설계의 남측 30m 차폐 녹지 반영 등 협의 사항을 충실히 조치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13년 9월 2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원안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부와 관련하여 일부 사정에 따라 대필 서명을 가지고 서명부가 조작되었거나 공무원이 조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저를 비롯한 공무원, 유치원회 등이 서명부와 관련해서 고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법조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즉 성산마을의 지역 고질민원 악취 문제 해결과 교정시설을 합천군에서 유치하려고 활동한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에 공감하는 뜻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발기 모임을 개최하고 2011년 2월 14일 유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법조타운 유치의 열망을 모으기 위해서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는 읍내 순회 설명을 개최하였고 청년회의소 의용소방대 등이 주축이 되어서 로터리와 농협 중앙회 앞에서 가두 서명도 받았고 또한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호별 방문 서명 및 관리소에서 서명 및 비치한 서명을 받았고 관내 농협 병원 등 각 기관의 서명부를 비치하여 방문객들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부의 역할은 2015년 이후에 계획된 교정시설 설치 계획을 조기 시행해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경쟁적인 수단이지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설치나 지원지청 이전에 필수적인 법적 요구와는 무관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2월 9일 거창읍 이장단 모임은 일부러 모았던 자리가 아니라 정례 이장회의 자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이나 업의 중요 사업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장회의 때 업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교정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부지 선정, 부지 매입, 실시 설계, 건축까지 위탁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에서 거창군을 위탁한 사무는 부지 보상 사무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절차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적 절차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추진 사항은 법무부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2014년 5월 거창군에 제출하였고 거창군에서는 2014년 5월 8일 일간지 설계사에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열람 공고를 게재하여 14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0일 거창군 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우리 시민단체가 YMCA나 참 부른 산내들 또 시민 함께하는 거창 의원님들도 같이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7월 24일 날 군관리계획 결정을 경남도에 신청을 하였고 동년 9월 27일 경상남도 도시위원회 심의 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13년 10월 17일 경남도에서 도시관리 결정이 되어 우리 군에서는 10월 28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와 10월 30일 거창군 공보개재 등 도시 관련 결정 등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였고 2014년 7월 10일 그걸 추진하였습니다. 그랬더란 법조타원으로 가대 포장하고 서면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창군에서는 처음부터 법원, 검찰, 교정시설을 한데 묶고 타원화하여 성산마을 일대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법조타원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시 성산마을 주민설명회 3회 현대대경 청동중흥 아파트 주민 대표 간담회 유치원의 읍면순회 설명회 아파트에 대한 서명 등 충분한 설명과 홍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조타원과 관련해서 한치의 숨김이나 거짓 없이 추진해 왔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켰고 설명회의 대대적 서명운동 또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백제와 관련하여는 거창구치소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 인가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보상비,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 지천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세부 위치에 확정되는 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 발주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성산마을 집단 이주단지는 투필지를 제외하고 보상도 현재 완료가 되었고 예산 33억 중 11억 9천만 원 이미 집행도 되었고 11월 중에는 성산마을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착공할 계획이라는 점 등은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된 사안입니다. 당초 법조타운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이 성산마을의 축사 악취에 따른 지역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출발이었고 또한 많은 행정 절차 등의 이행된 점 등이 있고 특히 전국 구치소 교도소 설치 도시들이 사례를 깊이 있고 세밀히 몇 번씩 살펴봐도 구치소로 인한 치안 이미지 등에 문제가 없고 다른 도시들은 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에는 국가계획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으로 백지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론조사 정보 제공 관련 사항과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엇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질문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거창군 관내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 건립을 찬성합니까? 반대하십니까?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가 11개 학교와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결정이다, 나쁜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사업 배경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조사 결과를 국민의 여론으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기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법조타운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추진 찬성 55%, 반대가 36%. 2011년부터 추진된 법조타운 유치 관련 알고 있었느냐? 54% 알고 있었다. 법조타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 생각하느냐? 58% 된다 생각한다. 시연 언론 조사 여론 조사와는 반대 결과가 나온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그간 보초타운 관련 정보를 축소 왜곡하는 경우 없이 정확하게 공개해 왔다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과 국격 사업의 경우 군민들에게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만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숨기거나 왜곡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예방 해결에 대해서 우리 군은 2012년 6월 22일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갈등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향후 우리 군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법조타운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교육도시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요령이 있어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로 결정했고 또한 출소자에 의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S2급 이상 수행자만 선별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함을 권해하여 지난 8월 최종 확정도 되었습니다.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8월에 교정시설을 개납도 제의를 했고 9월 달에는 토론회 참여 의사타진도 해봤었고 10월 1일에는 등교급으로 막기 위해서 사전 모임 제의 등 그간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해 왔으나 반대 측의 급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4년 10월 6일 날 교도소 반대 범금 및 대책위원회 발족 이후에 2014년 10월 7일 회담을 가졌고 번드위 측 요구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현재 일시 중지를 하고 등교후보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범대위 측에서는 KBS나 MBC의 그 방송 토론 거부 등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 관련 사항 및 공무원 노조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각 언론사에서 찬반 보도 규정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현행 헌법상 우리 군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일 것이며 추니 위원장에게 언론이 있다는 것은 역시 단체의 자유를 막게 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 기관이며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중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군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거창군의 발전과 국민 행복 정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6대 군의회에서 법조타운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소가 있었습니다. 군의회 자성이 있어야 할지는 군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집행부의 장인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권익 대변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 적법한 법률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내부 공무원 조직원들의 후생 복리와 권리보호, 사기 진작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 및 불법적인 정치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분히 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공무원 노조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구입니다. 거창군과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 하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거창군과 함께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조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노조 차원의 자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거창구치소에 수행될 S2급 이상 수행자 및 경계사범과 관련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영월의 사례와 같이 경계사범, 교통사범, 공무원사범, 가실범 등 양질의 재소사인 경비바우처 등급 S2급 이상의 수행기간 5년 이내의 수행자를 선별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창구치소에 모든 경계사범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S2급 등급 이상을 받은 수행자만 수행한다는 것이고 특히 자치제 교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임된 경계사범을 수행하고 파렴치한 수행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용호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정시설에 들어와서 위험할 것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사례나 조사 결과를 볼 때
역설적으로 교정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등교 거부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등교 거부 사항에 대해서 거창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분명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2011년 이래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조타운이라는 용어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조타운을 법조타운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등교 거부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원지청이 있는 곳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국가시설인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이들을 동원하여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 지역에서 우리 거창을 어떻게 보일지 저는 걱정입니다. 참고로 경남도민일보 10월 29일자 칼럼에 보면은 주제목이 이렇습니다. 교도소를 보는 교육적 관점. 부제목에 교도소 과연 1급 위험시설인가? 교육적 측면 활용 여지도 있다. 그러면서 내용에 보면은 자기 지역에 교도소 들어오지 말라고 자식들을 동원하여 실력 행사를 벌이는 거창 사람들에게도 아량을 베풀기란 쉽지 않다. 또 교도소가 1급 위험시설이라는 팻말을 든 주민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또 교도소에 대한 적대와 편견을 가르치는 걸 교육으로 한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불모를 했다는 것은 악성 여론이라고 몰이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으며 법조타운과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권리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반대 측에서도 역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교 거부와 같은 행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보다는 성인들 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포항, 분당의 갈등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거창 구치소와의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 반대 학부모 단체 측에서 법무부 방문 시에는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한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7번째,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댄다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군수님 초청 특강은 거창 구치소와 유사한 S2급 이상 수용제를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 중인 영월 교동소 설치 과정과 지역 갈등 극복, 교정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한 사항이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신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반대 측에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데이터나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들이지만은 영월의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근거가 데이터가 있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월 교도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반대도 그 지역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오히려 위험시설도 아니고 학생들 학습권과 지역 이미지에 영향이 없으므로 교도소 추가 유치를 요구할 정도라는 부분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월군뿐만 아니라 교도소가 4개나 있는 청송군도 여성교도소를 추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창 고초타운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적 관련 기관이 밀집하게 되어 경제적 효과, 지역개발 등 이점이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읍내 17개 학교 중 사업 대상지에 가장 가까운 학교는 거창 구치소 중심을 기점으로 대성 1호 고등학교로 직선거리 50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외에 반경이 1km 이내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에서 평면도만 놓고 구치소 부지 끝에서 지행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그 구치소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야산 및 구릉지가 존재해서 학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지역 실정의 사실입니다. 반대쪽 주장대로 구치소 전체 부지 우하담을 기점으로 해도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1학기가 아니라 총 7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52개 교정기관 중에
1km 이내에 학교에 위치한 기관은 34개 기관이고 10개 이상 학교에 위치한 경우가 4개 기관, 5개 이상 10개 미만 학교에 위치한 경우가 8개 기관 등으로 거창 구치소는 일반적인 수준 학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남 의원님께서도 서울 남부구치소와 원주교도소를 방문했을 겁니다. 원주교도소의 경우에 지역의 아파트, 바로 옆에 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이 밀집해 있고 남부구치소 및 그 교도소 앞 어린이집에 그 길 바로 건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자녀가 교정 공무원들의 자녀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국의 많은 교정시설이 주변 학교와 문제 없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도 학습권 침해 사례는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보상비 및 국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구소의 대지구면은 16만여 평방미터이고 사업비 822억, 보상가 한 260억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실시했던 상주교도소 99만 9천 평방미터의 사업비 459억, 보상가 22억 원. 2012년도 추진적인 전주교도소 19만 8천 평방미터 1,474억 원, 보상가 65억 원. 2002년도 추진된 장원교도소 4만 9천 평방미터의 423억의 사업비의 보상가 13원 정도 됩니다. 각 교정시설의 사업비 보상가는 사업 시기, 규모, 지역 여건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가는 당의 토지 간의 지역적 제요인 및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기 조건 등 행정적 조건 내에서 개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 보상 가격을 산정 평가하므로 그 토지가 지닌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구청 사업지구는 일반 주거지이고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주택 축사 등 지장물로 인해서 보상가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성산마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회가 또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상가는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산출되었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마을 주민들께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이 이주단지를 이전하여 그 보상비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등 적법 절차를 통해 보상비가 타 지역 교정시설 설치 사례보다 다소 높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이 각 공모 등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수고했다, 잘한다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국가 보상비 많이 가져왔다고 국회의원 우리 군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지풍부를 추궁해야 할 일인지 이 맞는 일인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장님. 정말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이라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구소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나 학교 앞이 아니라 거창 앞 시가지의 외곽입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시는 학교 밀집 지역이라는 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교정시설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정도이고 교정시설이 위치함에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 역시 법적 현실적 검토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보초타운 조성 사업의 배경은 사업 대상지인 성산마을의 축사로 인한 고질적인 악취 해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에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등을 검토하였으나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격이 높고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가다하여 채사성 문제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되어서 나날이 쇠락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여건상 국가 사업의 유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측에서는 성산마을에 왜 교정시설이냐, 동화마을이나 어린이 도서관 등을 만들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족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사업으로 260억이나 되는 성산마을 주택 축사를 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15년 이후에 이왕에 들어올 교정시설과 함께 지원 지책을 묶어서 보초타운 행석을 조성함으로써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성산마을의 가축 악취 문제를 해결도 하고 성산마을 일대 낙구지역 개발 송정 택지가 6만 8천여 명입니다. 우리 국비 예산을 가지고 성산마을 낙구지역 6만 평을 개발하자는 사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아울러서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거점을 거점화시키고 법원검찰부지를 현재 법원검찰부지에 교육도시 위창에 만든 랜드마크 시도 설치도 하고 주거지역이 해소가 되니까 거창 도시발전 구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데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6대 군의회 당시 법제타운 관련 보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법제타운과 관련하여 의회에 주례보고 1회, 조례제정 1건, 행정사무감사 3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 3건, 군정질문 2회, 업무계획보고 3회 등 그간 총 13차례에 걸쳐서 6대 군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법조타운 구상안 주례를 보고했고 2014년 9월 25일 제190의 임시회를 통해서 거창군 한세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1년 11월 29일 2011년 행정감사 교정시설 설치 확정 및 예산 반영 사항 보고 항공 관련기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계획 보고 2012년 11월 28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원지청 이전 신축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 확보 활동 보고 성산마을 이전 계획 보고 2013년 7월 22일 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원지청 이전 신축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 확보 활동 보고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14년 10월 10일 제196 임시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거창 지원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매입비 등 36억 승인, 동년 11월 29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2014년 본예산으로 거창지청 이전 부지 매입비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 등 21억 승인, 2014년 3월 10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거창지청 이전 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등 36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으로 2012월 5월 29일 183회 임시회에서 백번영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014년 4월 26일 191회 임시회에서 강철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유치 관련 그간 노력, 향후 계획 및 한센 이주단지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제180회 임시회에서 유치위원회 활동사항 및 교정시설 설치 확정사항 보고를 드렸고 2012년 10월 17일 187회 임시회에서 거창지원지청 이전 관련 활동 및 향후 예산 확보 방안 관련 보고 2014년 10월 13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교정시설 관련 진행사항 및 관련 기관 이전 예산 확보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타운은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의기하는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 사무감사, 조례제정 등 보고를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학란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